네, 사회화 단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생활이라는 단원이고요. 어, 뭐 학급마다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야생의 아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가치나 행동을 배워서 내면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화와 관련된 단어들로 뭘 또 배웠었냐면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었고요. 우리 사회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회화 기관에 뭐가 있을까 이야기하면서 기관이라고 하면 학교가 생각나지만 사실은 가정이나 교회, 뭐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사회화 기관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가정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생각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 그런 것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사회화라고 하는 것도 배웠었죠. 사회화가 잘 돼서 어른이 됐는데, 사회에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으면, 보통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됐다라고 할 때, 다시 무언가를 배우는 걸 재사회화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예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는 그런 예를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넘어갔었고요.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성취지위, 귀속지위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냥 귀속지위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걸 귀속지위라고 했었고요. 딸이나 아들이나 뭐 첫째, 막내 이런 게 있다라고 예를 들었었지. 그리고 성취지위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뭔가 성취한 걸 성취지위라고 합니다. 뭐 교사, 환경미화원 또는 학생 중에도 대학생 뭐 이런 걸 특히나 성취지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좀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귀속지위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태어날 때 여성으로 태어났느냐, 남성으로 태어났느냐, 그리고 노비로 태어났느냐, 양반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귀속지위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거의 귀속지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거의 태어날 때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근데 오늘날에는 귀속지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이 사람이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어떤 인생을 산다기보다는 아니면 뭐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취지위가 더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위와 역할에서 역할 갈등 했었죠. 우리 역할극으로 역할 갈등을 표현했었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할아버지가 다쳤을 때 이 할아버지를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무슨 갈등인가요? 그냥 도덕적 갈등이죠. 그런데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놀이에 있어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티켓을 가지고 있고 친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두 개의 역할이 부딪히는 상황을 바로 역할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역할이 하나만 있어서는 역할 갈등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집단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4개의 집단을 선생님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1차 집단과 2차 집단 먼저 이야기했었죠. 구성원들끼리의 접촉 방식과 친밀도에 따라서 접촉 방식이 굉장히 뭐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뭐 친밀성이 굉장히 있으면 1차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접촉 방식이 굉장히 사무적이고 수단적이고 그리고 친밀도가 많이 떨어지면 2차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의 어떤 직장 동료로서의 그런 관계를 볼 때 학교는 선생님들에게 2차 집단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여러분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족끼리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1차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속감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은 내 집단, 내가 속해 있지 않는 너네 집단은 외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는데 우리 집단이나 그들 집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이미 한 반도 있겠지만 이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그런 차별을 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나 집단에서의 그런 약자들을 괴롭히지 않는 조치뿐만 아니라 그거는 소극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적극적 조치로 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